네, 안녕하세요. 초선박사 26회 시작합니다. 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앞두고. 네, 추석 앞두고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다녔어요. 아침에 원내대책 회의하고 우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네, 거기에서 왜 우리 그 제가 못 간 그 회의군요. 네, 김건희 특검 네. 그 40명 검사들 파견 검사들이 집단 성명서 발표한 거 관련해서 진짜. 그 관련한 촉구하는 뭐 회의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제가 웰바이오텍 오늘 이제 주제인데 웰바이오텍의 수사 문개기 남부지검에서 그 관련된 의혹도 제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오늘 4시 반에 그 김건희 특검을 저희가 특위에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항의 방문해서 웰바이오텍 문제 제기도 하고 그다음 집단 항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연합뉴스 방송 하나 하고 또 아침에 KBS 라디오하고 세 번째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송. 네. 저희가 김현정 의원님의 일상을 쇼츠로 봤잖아요. K 직장인. 오늘 다니면서 찍었더라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K 직장인이다. 열심히. 오늘만 찍는 것 같진 않던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그 편집해서 찍었더라고. 비서관님이 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 성실하게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저희 이용 의원님은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나보다 더 바쁜 분도 계시잖아. 누구? 이용우? 의원. 설마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 세계 쉽지 않은데. 명절 때는 어디 가세요? 명절 때요? 아니 저는 지역구 네. 지역구에 있어? 돌고 네. 좀 쉬면서 국정감사 준비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13일부터 하잖아. 13일. 네. 그 지역구에 혹시 역 같은 게 있어요? 기차역이나 이런 거? 저는 전철역 5개가 있습니다. 전철역 있구나. 기차역 있어요? 전철역. 우리는 기체 평택역이 있거든. 근데 우리 공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밖에 하는 거지 밖에. 오. 평택역 앞쪽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번에 명절 전에 제가 이제 1일 평택 역장이 돼가지고. 진짜요? 거기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뭐예요? 인사드리는 거죠, 뭐 인사. 평택역에 시민들한테. 내리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평택역에 아니 그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KTX는 안 서죠? 평택역은 KT 없어요. 그냥 일반 기차. 일반 기차. 기차하고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 거기서 타면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요. 서울까지. 전철은. 네. 기차는 40분. 그럼 무슨 제복도 입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역장? 역장. 역장을 하면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사람처럼. 꼭 입으세요. 꼭 입으세요. 네. 내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 질문을 두 분한테. 무슨 질문이요? 기차역 있는지. 답변했잖아요. 답변했잖아요. 네. 역 그거 안 해요? 이거 안 해? 오늘 너무 힘드시네요. 맞아. 지금 약간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너무 썰렁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역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전철은 안 하겠죠. 그럼요. 전철은 네. 역장이 없잖아. 저는 있어요. 지역구에서 이제 그 민생 소비 진작을 위한 파란 장바구니 캠페인을 합니다. 예, 우리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 많이 장보기. 하죠. 장보기. 예, 저는 어제 장보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빨리 다녔네. 조금 빨리 갔는데 그냥 무조건 시간 될 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사실 대목 때 저희 지역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수 이북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거기 그 장날이 정말 대목이거든요. 지역구에 그게?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통로에 사람들이 꽉 차서 사실 설날 추석 이런데 며칠 전에 가면은 하루 이틀 전에 가면은 좀 다니기가 힘들고 장사하시는데 인사하기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가서 여유 있으실 때 미리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움직였네요. 잘하셨네. 내일 저희가 오전에 우리 당 지도부들 용산역에서 기성 인사. 내일인가요? 네, 내일. 금요일 아니었어요? 금요일 날이 휴일이잖아요. 내일이구나. 내일 최고일 원래 금요일 하는데 목요일 땡기고 끝나고 가서 이렇게 용산역에 당 대변인께서 예.
아유, 그러게요. 저는 금요일인 것으로 미리 체크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내대책회의도 원래 목요일인데 오늘 땡겨서 했어. 네. 그랬어. 그거는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당대표님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다. 국군의 날 행사 보셨어요? 저는 지역구에서 이제 그 고모님과 통화를 딱 했는데 명절 인사하려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보고 있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장병들 앞에 이렇게 선 모습을 저희 당원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보시고. 어디서 했죠? 계룡대. 저희 국회의원들한테도 초청장 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그거 가신 분 꽤 있어요. 박선원 의원도 가고. 국방위는 많이 가셨고요. 저도 사실 갈까 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국군의 날 건군 77주년이었는데 윤석열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아, 거수경례 딱 한 다음에 바로를 해야 되는데 안 맞아, 하고 바로 계속 안 했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그 생각이 갑자기 나지? 그 연습 시켰는데도 까먹은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열중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박정훈 대령도 무슨 만났다. 그거 굉장히 화제의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기념식에서 국군의 날. 다들 오늘 바쁘셔가지고 국정활동에 바쁘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 방송 지금 네 번째입니다. 더 바쁘다니까. 두 분의 진짜 방송 활동 응원합니다. 전 열심히 새날을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새날은 같이 하는 건데. 네. 저는 새날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그러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용우 의원님. 네. 네. 앞서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검사 40명 집단 항명 얘기도 하셨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돼서 이제 발효되는 거잖아요. 네. 됐죠. 네, 됐죠. 오늘부로. 그래서 더 이상 검찰 세상은 없다. 이용우 의원님 그 주제를 정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정부조직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행태들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네. 특검 파견검사 40명의 집단 항명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 발제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얘기하고 얘기하실 거죠? 네. 네. 더 이상 검찰의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실은 전체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항 중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2일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1년 뒤에 시행을 하니까 1년 동안은 일단 정부조직법 상에서는 검찰청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검찰청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이제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거고 그 분리된 기능들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는 이런 후속 작업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조직법 상에서 검찰청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소위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우리 그 추석 밥상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킨 셈이 된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계속 대검 차장 포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뭐 여전히 검찰청이 그러니까요. 폐지되면 위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의 법적 판단의 수준이 그런 정도입니다. 위헌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데 정치적 주장. 검찰총장이 헌법에 써 있다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그 법리적 인식 수준. 스스로들은 이제 고백하는 셈인데 전혀 위헌성 논란 없이 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쳤죠. 검찰 동우회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 저는 끌고 가려면 가라. 법리 구성이 참 난망합니다. 네, 진짜. 바로 각하. 네. 판단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런 일련의 이런 검찰들의 행태가 있었고 또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 경악하게 했던 박상용 검사라든지 최재형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의 그 오만방자한 행태들 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다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이었나요?
노래 제목? 이선희. 노래 좀 불러보세요. 이선희. 아, 옛날이야. 예, 진짜 옛날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그 천지개벽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자중자애하고 2%의 글 올릴 시간에 업무들 충실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그리고 발제입니다. 아니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네. 그죠? 그 헌법 아닌데. 네. 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국공립 총장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국공립대 총장들은 네. 뭐 천년만년 유지해야 돼요? 헌법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한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검찰이 참 보면은 78년 된 건가요? 78년? 예. 78년 맞아. 만에 78년 만에 폐지됐다. 근데 정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어제 의결하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왜 항소, 상고, 남발하는 거 네. 기계적으로 그것도 막 지적해 갖고 이제 맞습니다. 개선한다는 그것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보니까 그냥 보니 공소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상고심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때라든지 상고나 뭐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좀 숙고해서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내부 의원들로만 네. 다 구성해가지고 완전 형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좀 심사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법리적인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 네.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2심에서의 그 무죄했다 유죄율로 바뀐 확률이 5%도 채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그럼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되는데 항소심까지 또 다퉈야 되고 상고가 또 다퉈야 되고 이러다가 거의 뭐 온 집안이 막 네. 다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무죄 나도 뭐 그냥 네, 검사는 없어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네.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그 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실질화시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 사건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질화하고 확대하고 이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고 지금 무죄가 나오면은 또는 자기네들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아무튼 기계적으로 그냥 항소해요. 그리고 3심까지 상고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결론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피해를 보는 것은 피고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검사들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어.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 해가지고 계속 무죄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고과를 더 강도 높게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방식의 데미지를 줘야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법 제도적으로는 법률 3심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이라는 것은 법률적 어떤 문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만 상고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좀 비틀어 가지고 사실관계 다툼을 또 3심에 가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봉쇄 장치도 좀 법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요. 꼭 이런 얘기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혜를 위한 조치 아니냐. 깔때기. 뭐 배임죄도 그렇잖아요. 기승전 이승. 네, 이재명 배임죄도 때문에 배임죄 없애느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를 면소 판결해서 이 사건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무슨 뭔 얘기만 하면은 다 깔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적인 국정 운영도 다 이재명 대통령 뭐를 면하기 위한 걸로 정말 이런 방식으로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형사법 정신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명을 범죄자로 만들기보다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정신. 김윤정 의원. 네. 저도 법대 나왔어요. 아, 법대 나왔어요? 법학과 나왔어. 나도. 처음 알았어요. 시험만 안 봐서 그러지. 아니 그런 차원에서 네. 보면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이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 1심에서 무죄인데 항소 상고 남발해가지고 나중에 무죄 났을 때에 페널티가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면책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 네. 그걸 면책받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싶지 거예요. 않으니까. 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기계적으로 그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를 네. 막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니까 네. 그걸 대통령이 지적한 건데 너무 곡해하는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 글을 안 읽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럼 이재명은 항소도 하지 말라는 거냐, 항소 금지하려고 하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네. 하더라고요,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수준과 참 저기 독일인가 어디 나라는 1심에서 무죄 받고 항소할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네. 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항소, 네. 상고가 아니라 항소부터도 그런 저게 있다더라고요. 허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심에서 그 무죄 받으면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무죄를 났으면 풀어주는데 왜 그걸 굳이 항소를 해서 5%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유죄를 꼭 만들려고 하는지. 맞아요. 사실 1심에서 무죄 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1심까지 끝나는 데까지 거의 뭐 상당히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사하는 기간부터 해가지고 재판 가는 기간이. 네. 그만큼 1심에서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해서 증거나 이런 걸 엄청 꼼꼼하게 다 따지잖아요. 그죠? 네. 네. 판사도 사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이게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한 거기 때문에 판사도 사실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무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이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1심 무죄가 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항소 상고를 남발했다라고 자백한 윤석열 멘트가 있지 않았나요? 그냥 수사해서 기소해놓고 맞아, 윤석열이 무죄가 뭐라고 나오더라도 했어요. 패가망신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악용했던 걸 스스로 그 자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그럼 이제 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 추궁이 올 수도 있고 이건 뭐냐. 그러니까 2심은 그냥 가. 근데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3심도 그냥 가고. 근데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와서 2심에서 뒤집히는 게 5% 이제 그 수준이라는 거고 또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더 낮고 뭐 1몇 %, 2% 뭐 이 얘기 나오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이게 법리적 판단이 뭐가 정말 맞아요. 정말 수긍하기 어떤 어려운 오판이 있었느냐 또 사실관계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어떤 사실 인정의 문제가 있었느냐를 내부적으로 보면 다 압니다, 걔네들이. 검찰 스스로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도 이런 기계적 항소가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2심까지도 무죄가 나왔는데 3심 상고를 또 무조건 간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은 법률심이라는 걸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회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법률심으로 다투려고 하더라도 다퉈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만 정말 정확히 다퉈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가는 게 또 다르고 2심에서 3심 가는 게 또 다른데 그냥 만연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못했을 때는 정말 사후적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게 다 지금 하나씩 확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소도 마음이잖아. 그냥 뭐 기소 편의주의가 기소할지 말지도 검사가 정하고 항소할지 말지도 검사 마음이고 상고할지 말지도 검사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좀 책임감을 좀 부여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항소, 상고, 이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검찰청 폐지는 네. 1년 뒤에 이제 효력이 발생할 텐데 그 사이에 그러면 네. 공소청하고 중수청 이렇게 분리해서 설립하는 거는 네. 어떤 과정으로 이제 향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 형태로 검찰 제도 개혁 부처별로 추진단. 예, 이제 관련 부처들이 이제 법무처 어떤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공소청이라고 하는 그런 기소하고 공소 유지라는 재판 기능을 담당할 형사재판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데 신설하려면은 관련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세밀하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하는 범죄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유형이 그 소위 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박탈하고 이 부분을 담당할 기관이 또 하나 필요한데 이거를 경찰청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주지 않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하나 또 신설을 해서 그 신설하려면 또 법이 하나 제정이 돼야 돼요.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정 중에 검찰에는 검사가 한 2,300명 정도 있고 검찰 수사관의 형태로 한 10,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분리도 또 해야 되고 또 조직적 분리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촘촘한 어떤 법 제도 설계들이 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네.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검찰청이 그러면 고대로 이렇게 있다가 유능한 뭐 수사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뭐 수사관들이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 이름만 또 공소청으로 바꾸거나 예. 중수청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조직을 이 거대한 조직을 아까 2,300명의 검사와 1만 명의 수사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킬 건가.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당 검찰 그 특위에서 얘기 나눌 때는 검사들 중수청에는 검사라는 직제가 이제 없어요. 거기는 수사관만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 기능을 이제 못하게 이제 해놨으니까 검사는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오로지 수사관만 존재하는데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에 남겠다라고 하면은 남는 것이고 자기는 검사 타이틀 떼고라도 수사 업무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희가 지금 제도 설계를 할 때 중수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는 중수청에서 담당하는 범죄 범위와 연동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2,000명 정도의 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럼 검찰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이쪽으로 수사 역량을 보존해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 이관이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그 인센티브든 뭐든 초기 중수청의 조직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함께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인적 이관이 되고 기존의 검찰청이 담당하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 업무든 뭐 행정 업무든 업무들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또 이관을 하고 이런 방식의 작업들이 1년 동안 진행될 겁니다. 아니 그 수사관이 검찰에 한 6,000명 된다며요. 네. 1만 명이라고. 그 6,000명. 그러면 검찰 2,000명 수사관 그 검찰 그 수사 업무와 관련된 지원 담당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 2만 명? 1만 명. 그럼 그 2,000명 절로 가면 8,000명은 어디로 가요? 그럼 이제 검찰 공소청에서 남아서 이제 해당 업무를 또 수행하는 거죠. 공소만 하는데 그렇게 8,000명이 필요해? 필요하죠. 거의 뭐 그냥 야근 없이 주 4일 근무하겠는데 공소청은? 공소청 주 4일제 도입하나요? 검사도 처음부터? 2,000명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산하의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에서 이걸 하게 될 거고 저희 뭐 이용우 간사 의원님은 이런데 좀 참여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국무총리실은 이제 법무처 조직이라서 국무총리실에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추진하는 되고 일이라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예. 일단은 예. 정부에서 하는 걸 보겠다. 보겠다. 그리고 네.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은 네. 입법 단계로 넣으면 국회에서 또 논의하는. 네,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사실은 또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요. 예. 저희 그 그럼- 기간에 검찰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동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견제하고 해야 네. 되는데 그 관점에서 김현정 의원님 네. 발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검찰 해체 관련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오늘 이제 그 의결을 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한 어제 또 우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40명의 검사들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오늘 놀랐어. 전현희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특위위원들 이성윤 의원, 뭐 김동아 의원에서 특위위원 한 6명 정도 같이 가서 그 특검 그 면담을 했어요. 면담해 갖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더니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더라고.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은 그 우리 집단 항명을 일부 하려고 하는 보수 건 언론에서 아니고. 계속 이걸 프레임을 짜서 뭐 이렇게 그 내란 그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도 다 내부적으로 그 파견 검사들이 동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좀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란과 최혜병 특검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안에서 동요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 40명이 이제 그 의결이 되니까 그 자기네들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검사로 계속 몸담아 있던 조직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1년 뒤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 공수유지까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기 분리와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혼란스럽다. 일종의. 그래서 일부러 혼란을 그러니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저 들은 대로 일단은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검사들이 네. 성명서를 외부에 발표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거를 정리해서 특검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제 11시에. 근데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11시 20분쯤에 언론에 이렇게 유출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고. 아니 김현정 의원님이 찾아가서 또 무섭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같이 갔다니까. 같이 가서 아니 우리가 사실 오전에 네. 특위 여러 각과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집단 성명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집단행동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고 또 이제 검사징계법에 의해서도 내부 징계 사유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정확한 그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해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러 특검에 가겠다 이렇게 가서 간 거예요. 엄포를 놓으셨네. 갔는데 네. 아니 실제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려됐던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그 특검에서 수사가 태업하거나 지연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네. 수사 가서 기간이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열심히 수사들 다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제도 그 저기 국민의힘에 그 경남 도당을 압수수색을 새벽 5시 출발해서 밤 11시까지 하고 또 오늘도 그 한학자하고 권성도 구속적 부심 그것도 밤새 어제 뭐 준비해서 오늘 지금 그 법원에 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사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종의 그런 해프닝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우리가 나와서 그 이제 기자들한테 백브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40명의 검사들이 그 집단적으로 특검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그것도 사실 뭐 이렇게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바쁜데 그 40명의 의견을 모을 시간은 또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조직은 검찰밖에 없을 거야. 더군다나 그렇게 이번에 기재부 굉장히 언론에 이렇게 적하시 아니 기재부도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현희 최고가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걸 전달하는 거라니까. 직접 김현정 의원님의 입장을 얘기하셔야지. 내가 입장을 이제 좀 이따 하려고 내가. 아니 난 아까 저기 그
저기 집단행동 네. 그거는 정말 그 검찰의 우월주의 그런 거에 발로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리 저기 기재부 쪼개지잖아요. 재경부랑 그 기획예산처럼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집단행동 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거를 네. 검찰이라는 그 조직이 한 거야. 근데 더 이 난센스는 뭐냐면 과거에 그 유사명 전 총경 있잖아요. 경찰국 그 만들 때 집단으로 연서해갖고 한 거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집단행동한 거는 지들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해갖고 처벌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본인들은 법이. 특수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지. 그런 것들은 공무원이 대단히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내년 10월 2일이면 이제 그런 검찰이 없어지니까 정신 넋 빠진 행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거기를 항의 방문하러 가면서 전현희 최고, 이성윤 의원, 김동아 의원, 김상욱 의원도 같이 갔는데 이렇게 가면서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한 거. 하나는 의씨. 맞아요.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수사 차질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두 개 같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 수사 차질은 없고 이제 그거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의 확전이나 이런 거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그걸 확인하니까 일단 한편으로는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외부에 유출된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집단행동 한 거는 맞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저거는 있는 거죠. 검사가 그 이렇게 수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그거를 엄중하게 꾸짖고 질타하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의 태도가 바뀌거나 뭐 어떻게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비판과 지적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은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서 정신 넋 빠진 행동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의 발로라는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 이거는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만이 아니라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도 계속 글 올리고 그 수장이라고 하는 노만석 대검 차장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검찰청 폐지가 뭐 이런 합리적인 검찰 개혁의 하나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는 둥 검찰 구성원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뭐 의견 수렴을 잘 해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뼈저리게 사죄 반성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찰 개혁에 복무하겠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담론을 만들어가는데 이제 이 복무하고 있는 이 대검 차장부터가 이게 아주 잘못된 거고요. 이 특검 검사들 얼마만큼 중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그 집단 네, 성명서 작성하고 있고 정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또는 의견 교환해가지고 이 정도 됐니?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갈까? 내용도 가관인 게 뭐냐면요. 내용을 보면은 검찰 개혁을 완전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일반 검사들한테는 내용이 공개가 됐나요? 그럼요. 다 공개됐죠. 수사 기소를 일반 검사들한테 분리하는 대원칙에 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면서 왜 우리 특별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다 함께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 완전히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그 주가 조작 의혹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 망쳐먹은 수사를 때문에 지금 특검이 탄생한 다시 하는 거고 건데.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데 일반적인 검찰 조직이 개혁 그 상황과 딱 연동해 가지고 참 이게 내용 절차 뭐 다 문제고요. 이거는 엄청난 비판, 국민적 비판을 그렇죠. 그리고 또 쌉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행하게 돼 있잖아. 네. 1년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그렇게 그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구 사항이 뭔지 아세요? 요구 사항이 자기네들이 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자기네들이 하게 해달라. 이게 요구 사항. 지금 하면 되잖아. 네? 그냥 하면 되잖아. 하면 되죠.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민생 범죄 해결을 위해서 이게 마무리되면
복귀시켜달래요. 뭐 복귀하시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수사, 기소, 선택적 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김현정 의원님 또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것도 기자회견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왜 금감원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건 번호 133호. 우리 정청래 당시 그 수석 그 최고위원 할 때 저 사건 번호 133호를 아십니까?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133호. 그게 133호. 금감원에서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거를 검찰에 넘겼거든요. 남부지검에. 근데 그거를 수사하지 않고 묵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2012년도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공소 검사가 그거를 재판정에 제출하면서 그게 알려졌어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금감원에서 조사까지 했는데도. 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웰바이오텍. 웰바이오텍. 근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연계된 그 이기훈 씨하고 이일준 씨하고 김은근을 이제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 이기훈이는 도주했다가 잡혀갖고 이제 이번에 기소된 거고, 그거는 삼부토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삼부토건과 관계해서 하면 형제 해사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웰바이오텍이 있다 그랬잖아요. 웰바이오텍이 몸통이고 삼부토건은 꼴이었다. 그 이유는 삼부토건은 그 우크라 재건 테마라는 그걸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5배 올린 그 시세 차익을 낸 그거지만 웰바이오텍은 같은 시기에 똑같이 5배의 시세 차익도 얻었고 거기에 더해 갖고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제3자에게 3호 방식으로 매각해서 그 400억에서 최대 1000억까지의 추가 이익을 더 얻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금융감독원장하고 그 금융위원장 등하고 작년 국감부터 올해 현안 질의까지 몇 차례 거쳐서 물었거든요. 네. 왜 삼부토건만 그 검찰에다 고발하고 웰바이오텍은 조사했냐 안 했냐 물어봤는데 계속 모른다고만 하고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확인한 내용인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를 하고 있는데 남부지검에서 그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작년 6월 달에 한 거예요. 그 작년 6월 달에 가져갔어. 남부지검에서. 그건 작년 6월 달에 가져갔으면 급하니까 가져간 거잖아요. 이상 거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네요. 그렇죠. 허위 공시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보고서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갔으면 빨리 이제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하고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다가 며칠 전 7월 30일 날 돼서야 특검에서 자료 갖고 와.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웰바이오텍을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수사를 뭉개기 한 거다. 이 의혹을 제가 이제 그동안 제기했었는데 확인이 된 거죠. 금감원과 거래소 통해서 남부지검에서 가져간 게 작년 6월이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삼부토건은 저 거래소에서 금감원, 금융위, 검찰 이렇게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수사 단계로 넘어갔는데 웰바이오텍은 바로 남부지검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그 금융위의 단계를 다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차단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금감원으로 넘어가면 다 알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웰바이오텍 수사와 관련된 걸 숨길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가져갔으면 수사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뭉개기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특검한테 가서 그래서 요 남부지검에서 어떤 경위를 가져갔는지 그 수사 라인하고 그 거래소에서 어떤 경위를 줬는지 관련자들을 특검으로 수사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남부지검에서는 남부지검에서는 6월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건 암장이거든요. 그렇죠. 암장. 검찰 개혁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권이 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과 이런 식으로 가면
검찰이 사후적으로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게 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암장이 비일비재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존치시켜 가지고 사후적인 수사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지금 사건 암장을 스스로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찰한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특검 아까 김건희 특검 지적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왜 생긴 겁니까? 네.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김건희 의혹도를 16개가 넘는 의혹도를 다 봐주기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뭉개고 이래서 한 거잖아. 이 웰바이오텍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뭉갠 거잖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거 16가지 중에 들어 있어요? 웰바이오텍? 아니 이제 이번에 이제 드러나서 원래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잖아요, 이게. 네네. 거기 같이 이제 삼부토건으로 쌍둥이 같이 네. 수사해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웰바이오텍은 뭉개고 있어서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 삼부토건만 그 특검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하고 있어요, 웰바를. 제가 웰바 관련해서 특검 처음 떴을 때 제가 찾아가 가지고 자료랑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웰바이오텍 그 전담 수사팀도 꾸려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담 수사팀이 지금 이제 계좌 자금 이동 그거를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하나 더 이제 이 웰바이오텍 개선대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요. 통정 매매잖아. 그렇죠. 저기 서로 이렇게 12시에 시세 조정하고 만나요. 그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에서 딱 가격 올려서 내놓으면 누가 짜고 딱 사고 이래서 올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 웰바이오텍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를 저가에 팔은 그러니까 얼마에 전환사채를 싸게 팔았냐면 500원에 공모가인 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500원에 매각할 때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1,100원이었다고. 그럼 일단 팔자마자 2배 이상 먹은 거잖아. 그죠? 500원짜리 1,100원에 팔았으니까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면 2배 이상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100원에 저기 전환된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3,000원, 4,000원대 팔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먹고 여기서 또 한 4배 먹고. 6배 먹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뭐 그 저기 처음에는 언론에서 계산한 것은 1,100원에 사서 3,000원대 후반에서 팔아서 한 4배 정도에서 한 400억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앞에서 더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00억에서 1,000억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는 일개 검사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영부인 된 다음에 그렇죠. 2024년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저 주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먹고 싶었던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그 뭐 브라보콘 12시에 만나 이건 좀 시시해 보이고 크게 먹자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 제가 팠던 거죠. 아니 이제 김현정 의원님한테 뭔가 협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김현정 의원님이 계속 이렇게 잡혀 들어갔잖아요. 응? 잡혀 들어가셨다고요? 김건희랑 다 윤석열 다 들어가 있잖아. 뭐 그 주변 세력들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기훈도 구속됐고. 조심하시라는 얘기 조심하시라고. 갑자기 왜? 왠지 것들을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아니, 것들을 이제 계속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웰바이오텍 어둠의 세력에서 웰바이오텍 잊을만 하면 계속 끌고 나가고 검사한테도 자료는 어떻게 자료 찾아서 확인했어요? 갖다 주고. 제가 그 이제 제보 받았어요? 아니 그 전에 금감원장 이복현 네. 내가 계속 저기 그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모르쇠를 일관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내가 질의를 했지. 요거 내가 봤을 때는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징후를 한 것 같은데 뭉갰다라는 제보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 확인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그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지. 알았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금융위원하고 거래소 같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금융위원회 통해서 남부지검에 보냈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거쳤네요. 그렇죠. 금융위원회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거짓말 한 거야 그때. 근데 그때 금융위원장 전 정부 때 금융위원회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더라고. 이거 알죠? 그랬더니 명확히 안다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보고받을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접 보고는 안 받고 누군가는 받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매하게. 그 보고서는 입수했어요? 어떤 보고서? 인터셉트했다는 그 보고서. 그 검찰이 갖고 이상심리 입수는 못했어요. 그 자료 요청하면 국감용 자료 요청하면 안 줘. 요청해놨어요. 그죠. 요청해놨는데 하셨네. 검찰에서는 자료 받기가 진짜
복잡하더라고. 그렇긴 하죠.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법사위 통해서 받으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법사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거래소에서 작성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줘. 가지고- 절대 안 줘. 이상거래 심리보고서. 그러니까 절대 안 줘요. 거래소는. 그래요. 줄 의무가 없어. 김현정 의원님이 또 한번 찾아가셔야겠네요. 아니 뭐 그까지 굳이 내가 안 국정감사용 상임위 의결 자료로 그리고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요. 웰바이오텍 없죠. 야, 들어가 있어요. 관련 사건에 관련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도 그래서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은 명확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삼부토건 얘기하니까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그 의혹이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우크라 재건 사업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 재건 사업이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뭘 확인했냐면 그 당시에 1200조 잭판 막 이런 얘기 막 띄웠거든요. 우크라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뭐 이러면서 참 크게도 썼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이렇게 우크라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거 띄웠어요. 막 한참 네네. 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부토건 얘기도 나오고 그때 공공기관들이 관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노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무려 19차례나 이 관련해서 해외 방문들을 해요. 막 출장들을 다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크라 지역의 일정 지역들에 대한 뭐 부차시 포함해가지고 일정 지역과 MOU도 체결하고 하는데 결국 그게 진도가 안 나가요. MOU 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끝나버리고 또 심지어는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진도가 뭐 어떤 기미가 안 보여.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돈들을 이렇게 썼어요. 출장비도 쓰고 뭐 썼어요. 이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제가 추측컨대 공공기관이 과연 수자원공사만 움직였을 거냐.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패키지로 갔겠죠. 예, 이러저런 재건에 그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동원했거나 또는 공공기관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 없이 무작정역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거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연동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추석 명절 끝나면 바로 13일부터 국정감사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희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4개월 남짓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국정감사라는 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그쵸.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앞서 이용우 의원님도 그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크라 재건 사업 이렇게 파헤쳐 보겠다 말씀하셨고 저희 김현정 의원님은 이제 그 금감원장도 바뀌고 금융위원장도 바뀌니까 못 봤던 자료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좀 몇 개 주세요. 네. 줄까요? 노동하고 조금 관련돼 있는 거 있으면. 근데 거기 한노위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환경 에너지 아유 하나도 안 길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부. 응? 노동위원회.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 약칭도 노동위원회.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노위 얘기도 나오고 기후 노동위 얘기도 나오고 기환노위?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네. 약칭으로 붙여는 기후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환경부가 있죠. 아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환경부가 더 포괄적인 박재 의원은 뭐를 지금 다 까발려고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정책이 원래 주요 분야긴 에너지. 한데 이용우 의원님이 가져가셔가지고요. 이용우 제가 의원님 가져간 건 에너지 아니고 국감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아이템을 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한노위로 가면 되잖아. 근데 정수 조정이 안 돼요. 아니 이번에. 그냥 사보임 하면 되잖아 잠깐. 사보임을 나오실 분이 있어야죠. 하루 만에. 하루만도 사보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산자중기위원회 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을 떼고 상업통상부가 됐는데 산자부랑 중소기업부 그리고 특허청이 저희 이제 국감 범위인데 일단 산자부는 뭐 다들 아시는 거 저희 원전 수출과 관련한 건 그렇죠. 저희가 다루거든요. 네. 네. 그거 웨스팅하우스? 1년에 1조씩 준다는 거? 네. 말도 안 노예 계약. 돼요. 여기서 한번 노예 했잖아. 계약. 여기서. 네. 여기서도 한번 했는데 지난 1월에 그 노예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래가지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확인을 못해요. 웨스팅하우스가 영업상 기밀이다 이러면서 안 보여줘가지고 전혀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룬 게 언론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의원들도 못 봤는데 그걸 다 보도를 했어요. 또 누군가가 흘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게 맞나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좀 노가다를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찾아냈어요. 어떻게요? 그냥 뭐 금융기관들에다가 다 자료 요구해가지고 한수원 한전한테 뭐 보증한 거 있냐 대출한 그래요? 거 있냐 이거 내역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농협이 정확히 4억 불을 한수원한테 보증을 쓴 게 있는 거예요. 올해 5월에. 그것이야말로 이거 웨스팅하우스에 체결한 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 금액이 웨스팅하우스가 요구를 했어요. 자기 나한테 약속한 거를 지킨다는 그런 보증으로 뭐 신용장 같은 거를 4억 불을 발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4억 불 정확히 농협이 보증한 게 나왔어요. 자료도 나왔어요? 네, 저희한테 농협이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다 그냥 순수하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보도자료 냈어요? 네,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대로 일단은 뭐 그 따질 수가 있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계약서를 이제 열람은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정말 노예 계약이다. 50년 종신 계약에다가 이게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해요.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하면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뭐 상대방이 중대한 실수를 해도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지식재산권 협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막 이런 조항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증이 실행됐다는 거는 이 협정을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이대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원전 그 수출 계약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그 국감에서 좀 따져볼 생각이고요. 시정은 어렵죠? 지금 사실상 시정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고. 근데 그 체코 원전 2기 26조 정도 대금이 되는데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기존의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같은 지역과 진행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중단했거든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거기서 그 지역은 미국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웨스팅하우스가 관할하는 지역이라서 한국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 그 협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남아시아밖에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어요. 수출하더라도 꼭 웨스팅하우스에 뭔가를 줘야 되고 1조 원 정도를 줘야 되고 한 기당. 그리고 SMR 같이 소형 원전은 사실 이제 앞으로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R&D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17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도 수출할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선정한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이 기술의 기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지 않다. 이걸 확인을 한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그 협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체코 원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매달려서 한 협정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당한 협정을 빠르게 추진했느냐.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그런 와중에 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거를 저희가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이 한수원 사장을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의원실에서 신청해가지고 나오기로 했어요. 아닌가요?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임기 끝난 사람? 임기가 끝나가지고 사임했거든요. 사임한 사람? 네. 전 사장이네요. 네. 그 방송에서 다 얘기해버리면 딴 의원이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희는 뭐 다 얘기합니다. 보도자료 나가서 뭐. 네, 다 알고 있어가지고. 계약서 공유 좀. 아니 이거 국감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용호 의원한테 국감 저 자료 하나 줄 게 있어요. 진짜요? 코렐 네트워크스 아시죠? 예. 코렐 네트워크스 거기 그 현장 노동자들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힘겹게 일하고 있대. 이거에 대해서 고용노동 국감에서 이거 문제를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이용우 국회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그게 왜 거기 우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 있는 저 당원인데 나한테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박민규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 페북에도 항상 옵니다. 아, 이거 박민규님. 반드시 질의해 주세요. 코레일 네트워크스 비정규직. 알고 계셨네요. 그래도. 관공서 공휴일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고용노동 한노위에서 그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방치한 열심히 거예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웰바이오텍 남부지검 검사도 아니고 아유 뭐 챙겨보고 계셨겠죠. 아니, 네. 검사하고 비교하다니 아니, 방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이번에 모욕인데요. 그 반드시 이번 그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관공서 공휴일은 반드시 보장될 것이다. 이용우 의원님 책임지고. 네. 코레일 네트워크 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아니 실제로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동자들이 그 용산하고 서울역에서 농성을 많이 해요. 이제 저기 맞아요. 근로조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기 제 비정규직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저는 이제 환노위니까 윤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기환노이. 입이 붙어가지고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환노위 그 전체회의 갔더니 네.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로 딱 이제 예.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국감 계획서 채택하셨죠? 예. 채택하려 갔더니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시행이 바로 됐으니까. 어쨌든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친기업 반노동 정책, 소위 노동계약 정책들을 낱낱이 좀 뜯어보고 그 윤 정부의 노동부의 관료들로부터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확인받는. 왜냐하면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처와 공무원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마인드 전환이라든지 모드 전환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이런 정책들의 문제의 심각성들을 분명하게 확인받고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국정감사에서 확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소위 건폭몰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윤석열이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해동 열사라는 분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심지어 이 건설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을 말하자면은 사업자 취급을 해가지고 노동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이게 막 그 몽둥이질을 합니다. 막 현장에 직접 쳐들어가고 공정위 관계자들이 그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새로운 초식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아무튼 이런 방식의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고 또 건폭몰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지점을 좀 지적하고 확인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타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실업급에 대한 부정수급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임금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에 대한 부정수급 프레임이라든지 자꾸 이 부정수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우리 실업자분들 또는 산재보험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을 옥죄가지고 이렇게 도덕적 해이에 만연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몰고 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지점들도 분명히 좀 지적해서 확인받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노동자 이제 화물연대 그 특고 노동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 그 법 적용해가지고 사업자로 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가 냈죠. 대표가 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요? 예. 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예, 협조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때 물었는데 국감 때 또 물어도 되나? 내용이 좋잖아요. 확인받고 싶으면 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 퇴근하고. 이게 저랑 그 우리 조국혁 신당 신장식 의원하고 네. 3인당의 그 한창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어요. 세 개 당이. 지금 산업부에서 또 윤 정부 실정과 관련해서
대왕고래 그렇죠. 많이 다루시려고 대왕고래. 하던데. 네, 대왕고래도 사실은 네. 지금 대왕고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왕고래는 석유나? 빵이죠 뭐. 아니 뭐 처음에는 5번은 뚫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호언 장담하고 그러면은 뭐 20%의 확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뭐 5배 가치에 달하는 석유가 나올 것이다 막 이랬는데 아이고 그때 갑자기 네. 느닷없이 윤석열 나와가지고 네. 석유관 한다고 산유국이 된다고. 열심히 긁었는데 꽝. 그때 저희가 예상 그게 처음부터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없었어. 사기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브라질의 또 1인 기업도 대표 그 사람도 초대하고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무슨 연극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회가 그 예산을 다 깎았었거든요. 98%를 깎아가지고 못 뚫게 했는데 그 석유공사가 대출을 해가지고 했어요? 1230억 원을 뚫어서 하나를 뚫었는데 이게 너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왕고래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나를 뚫고 나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1200 날린 거네. 네. 야, 1230억 원 날렸고 이제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유망 구조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제 대왕고래 옆에 있는 또 다른 구조를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해외 투자자를 물색하겠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석유공사가요. 네, 석유공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배임죄는 폐지되지만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대체 입법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배임죄 네.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은 이런 사단들이 나도 이 책임 추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한수원도 이사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회사에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한 이런 결정들은 전 배임죄를 물 수밖에 없는데 네. 유형화시키기로 했어요. 그 대체 입법 만들어서 대체 입법 만들 때까지는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라서 이게 표현을 자꾸 이제 폐지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그 국민의힘이 자꾸 다 이거 없애는 갖다가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꾸 이거 프레임을 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면소 판결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오히려 우리 이제 그 당에서는 국민의힘 그럼 니네 입장은 뭐냐 배임죄 폐지돼서 밝혀라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다 그냥 무조건 폐지 이렇게 인식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체 입법을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대체 입법이 되면은 이제 경정벌 합리화 차원에서 이제 한다는 거고 민사 책임은 또 강화돼요. 징벌적 손배라든지 그렇죠. 민사 책임은 강화해야 될 것 디스커버리 같아요. 제도 도입하고 그래서 뭐 지금 국감들 준비하느라고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실 텐데 저희가 어쨌든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도 또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교 쪽은 부산 엑스포 유치 뭐 실패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죠. 하나에서 열까지 3년 동안 다 실정이어가지고 밝히기 한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실정을 이렇게 주된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윤 정부를 어떻게든 그 이슈화 시키겠다 이렇게 뭐 비판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지난 1년의 어떤 것들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1년의 대부분은 다 윤 정부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거지 막 억지로 막 끌어와 가지고 소재 삼는 건 계속 아닙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딸려서 하겠다기보다는 사실 R&D 예산 삭감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봐서 저는 중기 쪽 예산을 보면은 R&D 예산 삭감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 중에서 메모 비용으로 그냥 처리되거나 계속돼야 되는데 이제 또 계속되지 못한 사업들, 네. 유망한 사업들은 살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얼마나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교사 삼으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윤 정부 실정을 정확히 평가해서 제대로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오늘은 3시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현일 의원님을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하고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최현일 의원님은 네. 뭐가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행안위가 요즘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쵸. 화재도 그렇고 오송 참사, 오송참사도 그렇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누가? 저기 그 성관위원장 성관위원 네, 성관위원장 위철한. 중요해요. 이철원 유철한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대전
그 뭐라 그래요? 국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과 거기 그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저녁에. 저녁에는 그 현안질이요? 현안질이. 근데 그 최 선관위원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왜 세계로 미래로 당인가? 그 이상한 정당도 아닌데 계속 이상한 현수막 걸잖아요. 그게 지금 선관위원장이 이거는 불법 현수막이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해가지고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중앙선관위원장 와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 좀 싹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선관위원이죠 지금 하는 거는. 중앙선관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이에요. 위원이에요? 위원. 보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제 대법관이 하는데. 아 그러네요. 예. 댓글에 최은혜 의원 이제 못 만나냐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의원님, 다음 저희 주에는 저희가 쉬고요. 아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새날이 월화수 쉬는 거 맞나요? 예, 연휴라서. 저는 댓글 보고 알았어요. 댓글에 월화수 쉰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민족의 대명절.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새날 우리 가족들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 네, 그 다음 주에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검암경서 연희 주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의정부 갑 주민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평택시병 우리 시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어머. 국민 진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내세요. 3일날 네. 평택역에서 봬요. 3일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낼게요. 초선. 박사. 박사.